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평생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죠.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일에 희망을 두면서 그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 소중한 일이라고 함은 바로 생명을 가꾸는 일이겠죠. 한 그루의 묘목을 심어 잎을 보고 결국 열매를 만드는 일은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다양한 묘목과 또 다른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도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연두빛 농원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을 전체로 설정해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농원에는 다음과 같은 총 14가지 요실수 묘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는 방법부터 키우는 요령까지 천천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언제 심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과 같은 3월 중순, 하순, 4월 초까지 심어주시면 됩니다. 나무를 일반적으로 심는 시기는 나무가 동면에 들고 10월부터 4월까지를 보통 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겨울에는 땅이 얼고 있고 기온도 낮으니 지금과 같은 봄이 올락말락할 때가 적기인 것이죠. 묘목을 심을 때 거름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거름을 넣고 심기도 하지만 보통 거름을 주지 않고 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발생해서 뿌리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심어볼 나무는 체리나무가 되겠습니다. 묘목을 심기 전에 뿌리는 꺾이거나 상한 부분이 있나를 확인해 주시고 잔뿌리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죠. 묘목을 받고 확인해 줘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바로 젖목 부위를 감쌌던 젖목 부위를 확실히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젖목빈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면서 졸림 현상이 발생하여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겠죠. 까먹지 말고 비닐까지 꼭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높이는요, 보통 80에서 120cm 사이로 잘라서 심게 됩니다. 높이를 자르는 이유는요, 처음 가지가 뻗기 시작하는 높이로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유실수는 보통 100cm 내외로 잘라주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어 보아야겠죠. 구덩이를 이렇게 충분히 깊게 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뿌리를 억지로 집어넣거나 하지 마시고 원래 모습을 살려서 그대로 심어주는 것이 좋겠죠. 흙의 높이는 접목된 부위가 덮일 정도로 흙을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흙을 충분히 채워 넣어주시고 나무가 수직이 되도록 똑바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무를 심었으면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물주기가 되겠죠. 묘목을 식재하였으면 물을 주어야 하는데 정말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이 물은 왜 주는 걸까요? 나무가 목마를까봐?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묘목을 뿌리와 흙의 빈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겁니다. 뿌리와 흙이 밀착되도록 해주는 거죠. 뿌리 부분과 흙이 쫀쫀하게 밀착되어 공기에 틈이 안 생기게 해주려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나서 가라앉은 부분은 다시 흙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나무를 다 심었다고 그 자리를 꾹꾹 밟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를 꾹꾹 밟으면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받는 강도로 전신 마사지를 해주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 나무를 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나무 간 간격은 보통 4m에서 5m의 간격을 두시면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리 묘목을 이렇게 멋지게 식재해 보았습니다. 묘목을 이렇게 멋지게 식재해 보았으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식재 후에 물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식재 후에 2-3주간은 잘 활착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촉촉함을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이 말은 자주 조금씩 물을 주기보다는 한번 줄 때 뿌리 밑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물을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는 멀칭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멀칭이라 함은 부직포나 볏짚 같은 것으로 묘목의 주변부를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멀칭을 해주게 되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고 잡초가 나는 걸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농원에는 다음과 같은 덩쿨 장미도 들어와 있죠. 너무 아름답죠. 장미를 처음 옮겨 심고 나서는요, 물을 자주 줘야 한다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장미를 심을 때에는 나무 밑에 심거나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보다는 트여있는 공간이 장미 생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쁜 꽃이 매력적인 식물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친구 인동초가 되겠습니다. 인동초는요, 선명한 꽃 색상이 매력인 친구들입니다. 꽃의 모양은 트럼펫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잎은 둥글둥글 타원형으로 자라고요.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친구들 물을 특히 좋아하는 친구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또 선호하는 친구예요. 인동의 또 좋은 점이요, 잎이나 꽃에 사람에게 좋은 인스톨 같은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약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늘 푸르면서 줄기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면서 자라나는 덩쿨성 식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또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동의 꽃말은 사랑과 연인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나는 친구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인기가 좋은 그런 친구가 인동초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친구는 향이 정말 좋은 정원 장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쁜 장미들을 이제 식재를 해주시고서 예쁜 꽃을 보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잘 관리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특히 고려를 하면 좋은데요. 여름에는요,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은 충분히 관수를 해주셔야지 우리 장미들이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2,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장미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묵은 가지를 잘라내 줌으로써 햇볕이 골고루 들어가고 통풍도 잘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미는요, 덩쿨덩쿨 울타리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장미들입니다. 농원에는 하얀색, 노란색, 연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5가지의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색상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이라고 하네요. 이런 덩쿨 장미들은 어디에 식재하는 게 좋을까요? 햇빛 충분히 잘 드는 곳이 좋겠죠.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공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좋죠. 장미는 뿌리 경쟁하기를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장미꽃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장미꽃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